안녕하세요. 물리학원 개념 완성 18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주제는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 동시성, 시간, 공간의 상대성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기본 원리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게 관찰되는 현상을 이 두 가지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학생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서로 다른 관성좌표계에서 측정되는 물리량, 관찰되는 현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진공에서 빛의 속력, 광속은 광원이나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하게 2억 9,979만 2,458m/s로 측정됩니다. 오늘의 수업은 이 두 가지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설명하는 현상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의 상대성, 공간의 상대성입니다. 두 사건이 같은 시간에 발생했을 때 우리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관찰자가 상대적인 운동을 할 때 한 관찰자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보는 사건이 다른 관찰자에게는 동시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동시성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기본부터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빛이 깜빡이거나 물체가 충돌하는 등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을 이벤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을 측정한다는 말은 곧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위치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로 멀리 떨어진 두 지점 A, B에서 빛이 번쩍거립니다. 두 지점 사이에 있는 관찰자 철수와 영희는 빛을 보려고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 빛의 이동과 관찰자의 반응은 1, 2, 3, 4 순서로 진행됩니다. 잠깐 일시정지를 눌러서 순서를 따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합시다. 두 사람은 정지해 있으므로 같은 관성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5초일 때 철수에게 A와 B에서 방출된 두 빛이 동시에 도달합니다. 영희는 A에서 온 빛을 3초에 먼저 관찰하고 B에서 온 빛을 7초에 관찰합니다. 철수에게 두 빛의 전멸은 동시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영희에게는 어떨까요? A에서 먼저 빛이 방출되었다고 느낄까요? 아닙니다. 영희는 바보가 아닙니다. 영희는 A나 B와 자신이 떨어진 거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위치까지 측정하여 반영하는 거죠. 영희에게 두 빛은 동시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A와 B에서 일어나는 빛의 전멸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철수에게 동시였던 두 사건은 같은 관성좌표계에 있는 영희에게도 동시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도 동시성은 공유될까요? 한 관찰자에게 동시로 관측되는 두 사건은 상대적인 운동을 하는 다른 관성계의 관찰자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림에는 철수의 우주선과 속도 v로 상대적인 운동을 하는 민수의 우주선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의 우주선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민수의 우주선이 철수의 우주선과 나란히 정렬된 순간 1번의 그림이죠. 큰 운석 두 개가 철수의 우주선 양 끝에 부딪힙니다. 왼쪽에 부딪힌 운석은 빨간색 빛, 오른쪽에 부딪힌 운석은 파란색 빛을 각각 방출합니다. 빛의 이동과 관찰자의 반응은 1, 2, 3, 4 순서로 진행됩니다. 순서를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해봅시다. 우주선의 가운데 있는 철수는 양 끝에서 발생한 빨간색 빛과 파란색 빛을
동시에 관측합니다. 자신의 우주선에 남은 운석 충돌 흔적을 참고하여 운석이 동시에 충돌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민수에게는 어떻게 관측될까요? 민수도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충돌 흔적이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상대적인 운동 때문에 민수에게는 파란색 빛이 빨간색 빛보다 먼저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민수는 운석이 철수의 우주선 앞쪽 오른쪽에 먼저 부딪히고 나중에 우주선의 뒤쪽 왼쪽에 부딪힌다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관성계에 있는 관찰자들에게 동시는 상대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문제로 자주 나오는 상황 한 가지를 더 살펴봅시다. 지구에 대하여 일정한 속도 V로 날아가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영혼은 이 우주선 안에 있고 철수는 정지한 지구에서 우주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주선 가운데에서 빛이 깜빡일 때 같은 거리에 있는 우주선 양 끝에 도달하는 사건은 어떻게 관찰될까요? 용어가 봤을 때는 빛은 같은 거리를 이동하여 동시에 도달하는 곳으로 관찰됩니다. 지구에 정지해 있는 철수는 어떨까요? 우주선이 이동하기 때문에 빛은 왼쪽 벽에 먼저 도달하고 오른쪽 벽에 나중에 도달합니다. 우주선 양쪽 끝에 빛이 도달하는 사건은 영호에게는 동시지만 철수에게는 동시가 아닙니다. 이러한 동시성의 불일치는 착각이나 오차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아닙니다. 동시성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빛의 속력이 영호나 철수,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게 측정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상대 운동하고 있는 관성계에서 시간도 서로 다르게 흐릅니다. 우주선 바닥에서 출발한 빛이 천장에서 반사하여 다시 바닥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측정해 봅시다. 우주선의 관찰자는 빛이 위아래로 왕복 운동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우주선 밖의 관찰자는 우주선이 이동하면서 빛이 대각선을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으로 관찰합니다. 두 관찰자가 측정하는 빛의 속력은 같으므로 빛이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시간이 길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우주선 밖에서 측정한 값이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값보다 더 깁니다. 우주선 밖,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사건들의 시간 간격이 더 길기 때문에 시간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또 우주선 밖에서 우주선 안을, 즉 다른 관성계를 바라보면 모든 현상이 느리게 보일 겁니다. 이를 시간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 안의 관찰자가 자신의 심장의 한 번 뛰는데 걸린 시간을 1초로 측정한다면 우주선 밖의 관찰자가 안의 관찰자의 심장이 뛰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다면 1초보다 길게 측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직접 시간을 구해보겠습니다. 우주선 안의 관찰자가 볼 때 빛은 위아래로 왕복 운동합니다. 우주선 바닥에서 천장, 거울까지의 거리가 D라고 하면 빛이 바닥에서 출발하여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왕복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값 C분의 2D와 같습니다. 간단하죠? 우주선 안에서 볼 때 빛이 출발한 사건과 도착한 사건, 두 사건의 장소는 일치합니다. 빛의 이동과 관찰자가 같은 좌표계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관성 좌표계, 즉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 합니다. 이제 우주선 밖의 관찰자가 측정한 빛의 왕복 시간을 구해봅시다. 빛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동거리를 광속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D'은 아래의 D와 달리 사선, 대각선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D'의 길이를 구하는 거겠죠. D'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빗변 D'의 길이고요. 높이는 우주선 안의 사정을 얘기할 때 언급한 D입니다. 밑변은 우주선의 이동에 의한 값이므로 우주선의 속력 V와 시간 2분의 T를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서 우리가 구한 고유 시간에 대한 식을 끼얹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호 안에 델타 T가 있으니 이대로 끝낼 수는 없죠. 식을 풀어서 델타 T로 정리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주선 밖의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은 이렇게 나옵니다. 짜잔! 루트 1-C분의 V 제곱분의 1 델타 T0. 여기에서 물체의 속력은 광속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분모는 1보다 작습니다. 그렇다면 고유 시간 앞에 붙은 개수 루트 1분의 C분의 V 제곱분의 1은 1보다 클 수밖에 없죠. 와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주선 밖의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은 우주선 안의 관찰자가 측정한 고유 시간보다 더 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상대 운동하고 있는 관성좌표계에서는 공간의 간격, 길이도 서로 다르게 측정됩니다. 그림과 같이 지구에서 별로 우주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관찰자는 이 우주선의 운동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각 측정한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는 우주선의 속력 V와 측정한 시간 델타 T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볼 때 지구와 별은 서로 정지되어 있으므로 같은 관성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즉, 지구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이 길이 L0를 고유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와우. 우주선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할 때 지구에서 별 사이의 거리를 L이라 한다면 우주선의 속력 V와 측정한 시간 델타 T0를 이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우주선에서 측정한 시간 델타 T0는 바로 고유 시간이었습니다. 와우. 시간 팽창, 시간 지연에 의하면 지구 위의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은 우주선 안의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보다 깁니다. 이 식을 적용한다면 우주선 안의 관찰자가 측정한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는 지구 위의 관찰자가 측정한 거리, 고유 길이보다 더 짧습니다. 다른 관성좌표계의 물체를 본다면 고유 길이보다 짧아 보이는 이 현상을 길이 수축이라 부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3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전 상황에서 고유 시간과 고유 길이는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만약 단순히 고유 시간과 고유 길이가 동일한 관성계에서의 시간과 길이라 생각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유 시간과 고유 길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관찰 대상과 같이 운동하는 관성좌표계에서의 시간과 길이를 각각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우주선의 이동시간이 관찰 대상이기 때문에 고유 시간은 우주선 안에서의 측정 시간이고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가 관찰 대상이기 때문에 고유 길이는 지구 위에서 측정한 길이입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만약 우주선의 길이를 측정한다면 누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일까요? 관찰 대상, 우주선과 함께 움직이는 우주선 안의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겠죠. 이때 지구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길이 수축에 의해 고유 길이보다 짧습니다. 와우. 두 번째 포인트는 방금 상황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미 당연하다 생각했으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주선에서 지구와 별 사이가 짧아 보이는 것도 지구에서 우주선이 짧아 보이는 것도 서로의 방향이 나란하기 때문입니다. 와우. 마지막입니다.
시간 팽창에 대한 식을 다시 살펴봅시다. 속력이 빠를수록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V가 커진다면 분모는 작아집니다. 분모가 작아진다면 전체 값은 커집니다. 즉, 상대 속력이 클수록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상대성 이론의 효과들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빛의 속력에 가깝게 날아가는 야구공이 있다고 해봅시다. 관찰자에 대하여 정지해 있는 야구공이 이런 형태라면 약 0.87c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야구공은 다음과 같이 관찰됩니다. 운동 방향과 나란한 수평 방향의 길이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ow. 만약 더 속력이 증가해 0.999c의 속력이 된다면 길이 수축의 효과는 더 커지겠죠. 그렇다면 야구공은 이렇게 관찰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되었나요? 이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마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속력이 매우 느린 상황에서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상대성 이론을 검증한 두 가지 실험을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온 방사선, 우주선이 대기와 충돌하면 뮤온이라는 입자를 만듭니다. 뮤온은 매우 불안정하여 생성 후 붕괴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수명이 약 2 마이크로세컨드, 100만 분의 2초 정도입니다. 수명이 짧은 뮤온이 갈 수 있는 거리는 고작 600m이므로 지구에 도달하기 전에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뮤온은 지표면에서 발견됩니다. 그 이유는 뮤온이 광속에 가까운 매우 빠른 속력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광속에 가깝다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 봐야겠죠. 지구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본다면 시간 팽창의 효과로 뮤온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있다면 길이 수축 효과로 지구, 대기권 등의 공간들이 줄어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뮤온이 수명을 다하기 전에 붕괴되지 않고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뮤온이 지표면에서 관측되는 현상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입자들의 미시 세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거시 세계에서도 특수 상대성 이론은 증명되었습니다. 1971년 미국의 과학자들은 특별한 실험을 수행합니다. 매우 정확한 원자시계를 여객기에 싣고 다양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특수 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에 대한 예측을 10% 오차 이내로 증명했습니다. 그 후로 물리학자들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는 실험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1% 미만의 오차까지 시간 팽창 현상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렇게 특수 상대성 이론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꾸었고 다양한 물리 법칙들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 맞게 수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었고 정밀한 실험, GPS 등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